늦은 시간에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조금 금융 노년학, 그러니까 금융 어떤 산업하고 그다음에 노년학이라는 어떤 학문 내지는 노년학이라는 어떤 그런 관심사하고의 어떤 접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앞에서 이제 닥터 워슬 께서 많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뭐 중복되고 이런 부분은 많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게 저거구나 하는 거 아마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그게 또 시니어 비즈니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고령친화 산업, 그 다음에 실버 산업, 시니어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와 어떻게 이렇게 또 엇맞물리고 또 연결이 될까 하는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강도 그런 것처럼 닥터 월스를 모시고 하는 거가 에이징이 정말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그런 어떤 이슈가 아니고 글로벌한 이슈고 또 비즈니스임에 틀림없다 하고 아마 벌써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에이징이란 게 뭐 어디 한 분야, 예를 들면 의료 분야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IT 분야라든지 아니면 뭐 금융 부분 이쪽 한 부분만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에이징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고, 컨버전스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여기서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노인에 대한, 아니면 이제 시니어나 실버에 대한 그런 이해, 이게 뭔가 틀을 깨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고,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았던 그런 어떤 상품이라든지 서비스가 우리 미래에 우리의 뭐 선배가 되든 우리한테가 되든 우리 후배의 앞길에 분명히 우리한테 다가올 것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걸 좀 더 창조적인 그런 어떤 분야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로서 크리에이티브 비즈니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시니어 비즈니스는 장난처럼 뭐 석세스풀 비즈니스, 에이징 이즈 석세스풀 비즈니스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건 성공할 수밖에 없는 비즈니스다. 잘하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비즈니스라는. 왜냐하면 피터 드러커 교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인구의 변화라는 얘기죠. 다른 거는 뭔가 유행도 있고 트렌드도 있지만 이 인구라는 척도는 엄청나게 앞에서 그래프에서 보신 것처럼 이 변화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1, 2년 안에 무시하고 그걸 갖다가 지나고 나면 뭔가 다른 또 변화가 있고 할 게 아니고 이 인구의 통계, 인구의 변화, 인구의 구조라는 거는 커다란 그런 어떤 파도나 물결처럼 우리한테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은 에이징 이즈 확실하게 석세스풀 비즈니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에서 이제 워슬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이 정말 시니어 여러분한테 시니어라 그러면 뭐 어떻게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왕왕 이렇게 이런 뭐 강연을 하든지 할 때 저 자신한테 많이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해봐요. 뭐냐면 내가 만약에 10년 후의 모습은 어떨까? 나한테 시니어의 모델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렇게 해서 저는 이것저것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간상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클린트 이스트우드 뭐 이렇게 그런 분들 보면 제가 중학교 때부터 좋아하던 영화 배우고 하지만 75세가 넘었어요. 근데 아직도 영화 감독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더욱더 정열적으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한테는 95세의 어머니가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과연 시니어의 모델은 뭐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백인이면 백인이 다 다르고 만인이 모이면 만인의 모습이 다 다른 게 시니어다. 아까 앞에서도 들으신 것처럼 시니어나 베이비 부모는 동일 집단이 아니다. 호모지니어스한 집단이 아니고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앞에서 보신 것처럼 베이비 부모 안에서도 얼리 부모, 좀 나이 든 베이비 부모, 그 다음에 젊은 베이비 부모 이렇게 해서 또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유의를 해야만 시니어 비즈니스를 제대로 꼭 성공적인 비즈니스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관점에서 이 표를 옮겼고요. 시니어에 대한 모델이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시니어 비즈니스에 대한 모델도 마찬가지로 우리한테는 굉장히 좀 추상적인 것 같아요. 어떤 게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한테 생각나는 성공적인 시니어 비즈니스 모델이 뭐가 있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예, 물론 우리가 아직까지 고령화가 오래되지 않았고 이랬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의 선배님들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준비라든지 이런 게 할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없었던 거고, 다행스럽게 저희는 이 고령화나 이 이슈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막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걸 막 토론하잖아요. 그래서 지난 몇 년간 이 이슈가 굉장히 부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은 시니어 비즈니스 모델이 없을지 모르는데, 우리가 이렇게 같이 이런 오늘 한일 축구전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한테 녹화를 해놓으라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와서 이렇게 보는 거는 우리한테 정말 대단한 열정이 있고, 우리는 분명히 함께 시니어 비즈니스의 모델을 찾아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었지 않습니까? 근데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었다는 것은 정말 대부분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더 산다는 얘기죠. 이 홀에 계신 여러분도 거의 다가 90세 이상 내지는 숫자 세 자리를 볼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100세라고 한번 원을 그려봤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50세는 이 75세 사이. 이 기간, 옛날에는 50만 넘으면은 아까 모두의 프로휴먼의 대표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올해가 2010년이 그 베이비 부모들의 퇴직 원년이다. 55세에도 되기 이전부터 이미 퇴직하죠. 그러면 과연 이때까지 어떻게 이 인생 후반전을 매일 등산만 하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매일 골프만 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뭐냐? 여기에 지금 영국이나 유럽이나 지금 미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third age, 제3 연령기라는 어떤 새로운 어떤 개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거는 2차 성장기다. 2차 성장기이기 때문에 1차 성장기가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한 25세까지 어린 청소년 시절이었다면, 제2의 성장기는 50세부터 75세까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와,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가 지난 다음에 비로소 우리가 75세쯤 돼야지 이제 은퇴를 준비하고 은퇴를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개념이 이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 제3연령기를 잘 살 수 있으려면 이미 50대기 전부터, 여기 젊으신 분들도 계신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마치 중고등학교 때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 거하고 마찬가지로 앞으로 제3연령기를 잘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40대부터 하나의 인생의 앵콜, 다시 오는 인생 2막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그게 하나의 커다란 제3연령기에 준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명한 이제 윌리엄 세들러 교수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말하기는 정체성,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아이덴티티 이슈죠. 내가 이제까지는 정말 내 가족을 위하고 나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내 주변에서의 어떤 레퓨테이션을 위해서 내가 살아왔는데, 막상 너무 시끄러운가요? 네, 괜찮습니까? 예. 막상 이제 50 가까이 되고 나면 이때부터는 뭔가 이제까지 살았던 거하고는 다른 삶의 의미라든지 가치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미국에서는 요즘 이 후반부, 인생 후반부의 큰 이슈가 뭐냐면 purpose, 목적, 삶의 목적이 이끄는 삶, 그런 책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meaning, 뭐가 meaning이냐, 의미가 뭐냐, 나한테 주어진 이 인생에서 이제까지 반을 살았다면 앞으로 남은 반의 내 인생의 의미는 도대체 뭘까? 그런 걸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50 넘은 사람들이 사회의 부담의 대상이 아니라 뭔가 더 적극적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또 내가 참여하는 어떤 그런 세대로서 거듭나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이제까지는 어떤 인생 주기, 라이프 스팬이라고 그러죠. 이걸 쭉 봤을 때 굉장히 리니어하게, 직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떻게 봤냐면 이 색깔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에듀케이션, 공부 열심히 하죠. 교육을 열심히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평생 일을 열심히 합니다. 20몇 세. 여기 좀 그래프가 앞에서 가는데 요즘 거의 30대쯤 돼야지 이제 일을 시작하죠. 직장 잡고. 이때부터
50도 되기 전에 아니면 50 되고 나서 금방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퇴직을 하게 됩니다.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여가 생활을 보내요. 저희 아버님 세대 같은 경우는 한 70세, 인생 70세니까 이게 잘 들어맞죠. 그래서 한 50대 지나고 60세 가까이 돼서 퇴직하시고 한 10년 정도 손녀들 재롱 부리는 거 보시다가 돌아가시면 딱 맞아요. 이제는 이게 아니죠. 장수의 보너스가 선물이 우리한테 왔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다 아는 것처럼 90세, 100세까지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퇴직 이후에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뭘 하며 살 것이냐. 이거를 리니어하게 봐서는 그림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니면 뭐냐. 이 장수의 보너스를, 선물을, 롱제비티 보너스를 이 사이사이의 삶의 주기 사이사이에 집어넣자. 그래서 더 이상의 리니어한 라이프 플랜이 아니라 굉장히 순환적인 라이프 플랜이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같은 한시라스가 아니라요. 한비야의 그건 사랑이었네. 뭐 이런 책 있지 않습니까? 예, 또 뭐 지구 밖으로 행군하라. 그분이 지금 뭘 하는지 아세요? 예, 유학 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58년 개띠예요. 제가 밝히는 게 아니라 책에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58년 개띠가 지금 미국 보스턴에서 다시 새롭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는 거죠. 아주 여기서 보고 있는 어떤 사이클릭한 라이프 스팬을 중간에 이렇게 에듀케이션으로 50세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의 세상은 뭐 언제든지 그만두고 싶으면은 뭐 그렇게 좀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일도 그만둘 줄 알아야 되고 용감하게 그 다음에 다시 또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학교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되고 다시 또 뭔가 좀 자기를 재충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런 레저, 여가의 휴식의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야만 이게 굉장히 건강한 그런 자기 자신의 라이프 긴 플랜, 여정을 짤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나온 슬라이드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여러분도 한번 그러면 앞으로 오늘 돌아가셔가지고 다 아시겠지만 인생을 몇 년으로 잡아야 된다고요? 100년으로 잡고 첫째, 그걸 처음 이제 피리어드를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주기를 100년으로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퇴직 언제 하고 나서 나 그냥 그 다음부터 낚시나 하고 쉴 거야가 아니라 다시 학교도 생각하고 다시 또 취미 새로운 거 배울 것도 생각하고 이거를 굉장히 순환적으로 다시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기 이제 50 지나고 나면 앵콜 라이프라고 그래가지고 앵콜 막이 내렸는데 제일 막이 내렸는데 다시 우리 박수 치면 그러면 앵콜이 나오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평생을 엔지니어로 일을 하던 사람인데 항상 생각이 어린 아이들에 관심이 많았나 봐요. 근데 그 하이스쿨 스튜던트들 미국에서 같은 게 보면은 매스매틱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과학, 사이언스에 대해서 이 친구들이 굉장히 그 숫자나 그런 과학을 굉장히 싫어하고 좀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직장을 다니면서도 항상 내가 애들한테 어떻게 하면 수학을, 과학을 좀 쉽게 설명해주면 미국의 하이스쿨 스튜던트들이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질 텐데 하는 생각을 갖다가 어느 날 본인이 내가 그럼 그만두고 퇴직을 하고 다시 티처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수학 선생님이나 사이언스 티처가 되겠다. 그래서 직접 하셨어요. 이분은 IBM이라는 큰 컴퓨터 컴퍼니에서 HR 어떻게 우리 인재 HR 쪽에 그런 쪽에 그 매니저로서 오랫동안 높은 데까지 올라간 분인데 이분은 걸스카우트라는 어떻게 보면 걸스카우트 아시죠? 보이스카우트처럼 예, 비영리 기관이잖아요. 예, 그 기관에서 뭐 일을 하겠냐는 그런 오퍼를 받았어요. 그래서 돈은 훨씬 줄어들죠, 월급은. 하지만 더 자기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더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잡을 이렇게 옮긴 겁니다. 이게 바로 앵콜 라이프죠. 인생의 이막을 다시 하는 거죠. 이 사람은 디트로이트에 있는 젊은 친구입니다.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 대 자기가 전부 다 디트로이트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토 인더스트리,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발달하는데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현대 때문에 아니죠. 현대 때문에 어려운 건 아니고.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데 그러니까 본인도 젊은 사람이 나도 뭐 자동차 부품 회사라든지 자동차 관련된 직장에서 일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가다가 큰 사고를 본인의 앞차가 당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내려가지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게 돼요. 미국 사람들 많이 이렇게 차가 펑크 난다 그러면 많이 도와주잖아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처음으로 다친 사람을 도와주다가 피를 흘리며 다친 사람을 도와주다가 본인의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회사에서 career change, 잡을 바꾸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시켜주는, 그러니까 퇴직하기 전에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회사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거기서 이렇게 갑자기 무언가를 느껴가지고 무슨 모습이에요? 간호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간호대학을 다시 들어간 겁니다. 그 학교에서 퇴직 전 프로그램으로. 그래서 훌륭한 간호사로서 일을 하고 있다는 이런, 다시 말해서 인생 이막이라든지 우리 그런 하나의 예로서 제가 가져왔고요. 오늘 이제 제목 자체가 금융논의학이라니까 앞에서 닥터 워슬 교수님도 파이낸셜 저넌털러지 그래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미국에서 저도 나이 들어가지고 논의학을 거의 50 가까이 돼서 공부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저런톨로지가 뭔지도 전 몰랐어요, 사실. 닥터 워슬 만나서 처음으로 그걸 알게 됐는데 다른 이제 교수님이 계신데 그 교수님이 이제 저를 볼 때마다 미스터 한, what is 저런톨로지? 저런톨로지가 뭐야? 논의학이 뭐냐고 저한테 항상 물어봐요. 왜냐하면 제가 잘 틀리게 생겼나 봐요. 그래가지고 study of old people 이렇게 노인에 대한 공부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no 틀렸다는 거예요. 뭐냐면 노인에 대한 공부가 아니고 이거는 에이징 노화하는 과정에 대한 공부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부터 노화합니까? 애가 태어나자마자부터 노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제가 이제 가끔 농담삼아 얘기하지만 저도 아들이 대학교 졸업하는 애가 있고 하나는 이제 대학 들어갈 애가 있는데 대학교 간 애가 이제 집에 오는 거는 방학이 되든지 기숙사 생활 하니까 굉장히 보기가 힘들어요. 한 학기 한두 번 볼까 말까 하는데 한 번 왔는데 보니까 이게 좀 늙었더라고요. 그래서 you are aged 했어요. 저희 아들 보고, 칼리지 스튜던트 보고. 마찬가지예요. 에이징이라는 거는 계속 젊었을 때부터 노화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런톨로지라는 거는 it's not a study of old people, but study of aging process. 그러니까 노화하는 과정에 대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방면으로 봐야 됩니다. 왜? 사람에 대한 공부이기 때문에. 그리고 금융논의라는 건 뭐냐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금융과 노년학의 어떤 하나의 접목한 브릿지예요. 그럼 어떻게 브릿지를 하느냐? 여기도 금융기관에서 오신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를 고객한테 이제 팔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고객이 지금 에이징, 나이 들어가고 있다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왜? 본인이 나이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보지 않은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 못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뭐냐면 금융 종사자들한테 이 고령화 과정에 대한 그걸 가르쳐주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고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노년학의 이해가 왜 필요하냐 하면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의 대상, 비즈니스로 보면 우리의 고객이 지금 늙어가고 있다. 그 단순한 이유 하나입니다. 그 충분한 이해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고객하고 깊은 신뢰관계라든지 설득력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까지는 우리가 금융의 예를 들면 금융 상품만 팔라고 그랬어요. 근데 금융 상품만 가지고 되진 않고 금융 서비스가 함께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 금융 서비스란 건 뭐냐?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금융 서비스란 건 은퇴 설계라든지 금융에 대한 여러 가지 자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자산관리 서비스 이런 것들이죠. 그게 충분하지 않고 비재무적인 non-financial한 것까지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커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금융회사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서 라이프타임, 고객의 라이프타임 케어를 해주는 회사다. 이렇게 좀 개념 정리를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보통 사람의 라이프타임의 이벤트가 뭐냐 봤을 때 본인도 결혼하지만 또 자녀도 결혼하고 또 이혼할 수도 있고 다시 또 재혼할 수도 있고 또 가족 중에 가까운 사람이 사별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자녀들이 다시 또 그 자녀의 자녀가 출산하는 경우도 있고 퇴직하는 경우도 있고 그죠? 은퇴 건강상의 변화가 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여행 그다음에 취미 새로운 거 뭔가 배우는 거 그런 여러 가지들 학습 교육
이런 거에 대한 토탈 서비스 내지는 인생에서의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지만 그 고객하고의 교감이라든지 신뢰관계가 더 돈독해져서 평생 가는, 평생 정말 라이프 뭐 파트너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그거에 대한 뒤에 철학이고 개념이 이런 노년학을 이해해야 된다는 게 이제 이쪽에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히 보면은 이렇게 가족,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고령화, 인디비주얼 에이징, 그 다음에 우리 인구가 지금 고령화로 굉장히 속도 빨라진다는 인구 고령화, 그 다음에 패밀리 에이징, 가족 고령화가 한꺼번에 같이 고려하는 게 이 분야에서 하는 거고요. 이제는 우리 모두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이익을 빨리 달성하고 그것만을 볼 게 아니라 고객이 진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어떤 상태가 변화하고 있는가 하는 거를 받아들이고 특히 체험해보고 거기서 이제는 깨어 아침에 이게 뭐냐면 보시기 좀 뭐같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람 시계입니다. 얼람 클락 자명종입니다. 이제 웨이크업 콜 할 때가 됐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 모이신 분부터 우리부터 먼저 이거 아니구나 하고 라이프 스팬 그 다음에 이제 웰스 스팬 나의 부를 축적하는 것도 이제 좀 다르게 어레인지를 해야 되겠다, 매니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제 할 때가 됐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앞에서 AIFG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금융노년화 프로그램은 이렇게 갑니다. 처음에 체험을 하지 않고 아무리 많은 지식이나 스킬을 머릿속에 알려줘도 본인이 느끼질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좋은 노인생애 체험관이 있습니다. 그거를 꼭 시니어 비즈니스를 하시기 전에 이거를 경험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징에 대한 이해, 뭐 신체적인 변화라든지 어떤 정신적인 변화, 그 다음에 사회적 역할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가족 고령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치매, 디멘시아라든지 뭐 알츠하이머, 그 다음에 다른 이제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가지고 가족의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어떤 틀, 형태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변하는가 이거에 대한 영화도 많고 드라마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그런 게 없죠. 근데 마찬가지로 그리고 가족도 가족 수가 몇 명이냐고 물어보면 항상 자기 배우자와 자기 새끼 2마리만 얘기해요. 그래서 4명이다, 뭐 3명이다 이러는데 이제는 가족의 개념이 여기 조금 나이 지긋하시고 좀 중년 이상 분들이 이해하시지만 저희 어렸을 때 항상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었고 삼촌이나 이런 분들 친척들이 꼭 같이 살았던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 다 지금 없어졌지만 우리가 만약에 나이가 60이 넘었을 때 그때까지 우리의 노부모는 아직도 살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90세 넘어서까지. 그리고 우리의 삼촌이나 우리의 형제들, 같이 자라던 형제들이 나이 연령차도 많이 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젊었을 때는 잘 나갔을지 모르지만 나이 60, 70 되고 나서는 사업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신체적인도 변화가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식구가 몇 명이나 했을 때 내 새끼하고 내 배우자만에 한정해가지고 가족의 개념을 정의할 수 없을 수 있다는 거죠. 다시 거꾸로 대가족의 개념이 될 수 있고 이렇게 개념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아까 닥터 월슬도 말씀하신 것처럼 릴로케이션 한다고 그러잖아요. 미국같이 굉장히 개인주의가 발달하는 데서 아버지 엄마가 살던 자기가 자랐던 그 주 고향에서 자기가 이제 직장을 잡아서 굉장히 떨어져서 뭐 동부 같으면 서울에서 일을 하다가 일을 했는데 이 노부모가 몸이 이제 불편하시니까 자식이 사는 곳으로 근처로 이사를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역이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우리 정부에서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됐다는 건 다 아시죠? 거기에 따른 그거를 정확하게 제도를 이해하고 어떤 혜택이라는 걸 이해하면 우리가 우리 고객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어떤 서비스를 할 때, 비즈니스를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또 외국에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그러니까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Successful Aging. 좀 전에 얘기한 그 제3연령기에 대한 것도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요즘은 한 발짝 더 나가서 Positive Aging. 이제는 뭐 부정적인 이미지 그게 아니라 더 아까 사회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더 앞서 나가는 한 발짝 더 나가면 이제 크리에이티브 에이징 센터가 생기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는 우리 부모가 다녔던 그런 복지관은 나는 안 가겠다는 거죠. 무조건. 예. 그러니까
나는 내가 만약에 늙으면 나는 아주 다른 그런 어떤 복지관을 새로이 생긴 그런 멋있는 IT가 잘 돼 있고 프로그램이 신기하게 준비되어 있는 그런 데를 가겠다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들이 포함이 돼서 이런 프로그램이 지금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외국의 사례입니다. 금융 사례. 제가 몇 분까지죠? 김 교수님? 5분 남았습니까? 예. 꼭 물어볼 때마다 5분이라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여기는 웰스파고라는 회사인데 지금 금융회사가 이렇게 법적인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위임장이라든지 유언, 그 다음에 또 요리, 가사일, 집 수리 컨설팅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고객한테 다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벌써 금융기관이 벌써 이렇게 앞서 나가고 있어요. 일본의 미쓰비시 신탁 같은 경우는 돈을 3개월에 한 번씩이나 뭐 6개월에 한 번씩 받는 그런 어떤 연금에 들었다가 이거를 그렇게 받아서 안 되겠다. 매달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매달 받느냐면 이유가 이겁니다. 손자한테 용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매달 받아가지고. 예. 이제 개념이 이제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예. 선물도 사주고. 그 다음에 또 일본의 케이스 중에 하나는 라프타 파이낸셜 어드바이저스 인컴포레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건 자세히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뭐냐면 간병, 우리나라로 치면 요양보호사들 같은 부분이죠. 그 다음에 재무설계사들, FP라고 그러죠. 뭐 금융기관에서 파이낸셜 플래너들이 하나의 자격증, 하나의 직업 갖고는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재무설계사이면서 동시에 내가 간병인으로서의 자격증도 같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고객을 만나서 서비스나 어드바이즈를 할 때 고객이 앞으로 늙으면 어떤 상황에 처할 거라는 어떤 간병인 입장에서도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 어떤 자격증의 어떤 통섭, 통합, 융합되는 그런 어떤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의료 서비스라든지 부동산, 이사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그 여러분의 주거지에서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우리 정부에서 나오신 분도 계신데 이 실버 비즈니스, 시니어 비즈니스가 잘 돼야 된다, 잘 돼야 된다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돈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일본의 같은 경우는 이쪽 시니어 비즈니스 아니면 특히 이제 케어, 의료 케어 사업 지원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융자 자금을 총 50억엔, 예, 그래서 각 사업자당 1,000만엔에서 3억엔까지, 우리로 치면 뭐 지금 14배입니까? 예, 뭐 하여튼 그 정도 곱하면 되겠죠. 14 정도. 융자 기간이 20년 이내. 이래서 지금 막 8월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에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 사업자들한테 이런 펀딩을 해주는, 예, 정부에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매칭을 해준다든지 펀딩을 해준다든지 이런 또 어떤 그런 약간의 지렛대 역할도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보여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은행이라는 데에서는 전 임직원이 고령자 체험 교육을 다 받습니다. 경험을 해봐야 하지 않는다는 거죠. 후쿠오카 은행에서는 모든 지점장들이, 은행 지점장들이 다 간병인 2급 자격증을 다 갖고 있답니다. 이런 식이죠. 미국에 예를 들면 하트포드라는 보험회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서 회사 안에 노인 관련된 전문가가 9명이나 구성이 돼 있어요. 그것도 10년 이상. 그래가지고 도대체 50세 이상 고객들한테는 이 홍보 인쇄물을 크기를 어느 정도 하고 색깔을 어떻게 맞춰야지 이분들이 보기 편하다. 우리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혹시 50살 넘어가지고 배우자와 사별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 하는 프로그램까지도 다 개발해오고, 그 다음에 50세 이상 된 사람들한테는 콜센터에서 대응을 어떤 목소리 톤으로, 어떤 스피드로, 요즘 정말 저만 해도, 저도 50 넘었구나. 저도 전화를 어디라 하면은 이 교환원하고 얘기할 때 막 어떻게 보면 막 불편해요. 그죠? 짜증나요. 그 상대방을 고려를 하는 것 같으면서도 별로 배려하지 않는 그런 목소리나 톤 있잖아요. 스피드. 그런 것들 다 여기서 한다는 거죠. 예. 이미 기업들이,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몇 년 아주 오래된 자료인데요. 미국에서 벌써 하는 투자 기관들이
이런 시니어 비즈니스, 실버 산업에 투자한 액수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있을 때고 자세한 내용들을 보시면 휴가 부분은 어떻고, 주거 부분은 어떻고, 이런 의학 부분은 어떻고, 건강 부분, 이렇게 여러 가지 IT 부분, 약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시니어 비즈니스 하면, 고령 실버 용품, 그거 정말 우울하고 나랑 상관없는데, 한번 기회가 있으면은 goldviolin.com이라는 걸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말 그대로 골드 바이올린이에요. 예. 굉장히 디자인, 요 다음 시간에 또 더 훌륭하신 분이 이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만, 디자인을 꼭 아주 나이 든 사람뿐만 아니라 에이지레스, 누구든지 다 편안한 그런 어떤 상품들, 액세서리들이 여기 다 잘 나와 있습니다. 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예로서 University Based Retirement Community라고 해서 나이 들었다고 꼭 나이 든 사람들만 모여 살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젊은, 오늘 한양대학에서 이런 좋은 자리가 있었습니다만, 한양대학 들어오니까 벌써 느낌이 달라요. 이게 막 도서관 들어오면. 괜히 제가 업된 것 같고 막 이상하게 착각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시니어 타운도, 실버 타운도 대학 근교에 있으면서 대학의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무슨 운동시설, 그 다음에 수영장 다 활용하고 도서관도 같이 활용하는, 그래서 한꺼번에 같은 큰 캠퍼스가 되고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그런 개념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이런 대학이 상당히 많습니다. 닥터 웨슬리 나온 펜스테이트, 그 다음에 유니버시티 오브 플로리다, 이런데, 스탠포드 유니버시티, 이런데 굉장히 근처에 이런 실버 타운들이 대학 바로 연계해서 되고 있고, 이게 큰 추세입니다. 그리고 하얏트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큰 호텔에서도 이 CCRC라 그래가지고 노인 관련된 이런 시설에 그 체인을 무려 21개 이상의 프랜차이즈를 갖고 있는 그런 하나의 케이스고요. 다 잘 아시겠지만 혹시 난 노인에 대한 정보 자료가 너무너무 필요해 하면 서슴없이 arp.org에 들어가시면 도서관만큼 이상 자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상 넘어가기로 하고요. 일본의 시장이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갔기 때문에 일본 증권거래소 일부 상장 기업 중에 70%가 회사 안에 실버 관련 부서가 있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일본에서는 성인 기저귀의 매출이, 판매량이 어린아이 기저귀의 매출을 넘어섰다는 걸. 이렇게 시기가 이미 우리한테는 에이징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은 우리가 굉장히 좀 저 뒤로 생각하고 있는데, 인구도 인구지만 엄청나게 빨리, 그리고 크게, 여기 보면은 은퇴자 마을을 거의 여기죠? 12,000베드. 여기는 우리나 했다 그러면 엄청나게 숫자가 다르죠. 예, 그러니까 12,000 정도의 병상을 갖고 있는, 아니면 침대를 갖고 있는 그 정도의 은퇴자 마을 만들고 있다는 거고요. 실버 용품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오신 그 서 의원님도 발표하실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 친화 사업 시장이 2010년에는 31조였는데 2020년에는 116조라고 예상을 하고 있답니다. 거의 4배 가까이. 어마어마한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간단히 볼 수 있는 하나의 잡은, 미국에는 굉장히 이 노인복지나 노년에 대한 게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이 변호사가 엘들리 로우 어터니라고 해서 노인에만 관련한 일만 하는 변호사가 있어요. 먹고 사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직장에서도 큰 회사, SAP라든지 이런 회사에서 SAS라든지 SAS 회사 같은 데서는 직원 중에 혹시 부모님이 쓰러지든지 병이 생겼을 때 이 직원이 그러면은 직장을 조퇴를 하든지 휴가를 내고 가서 부모를 돌봐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생산성이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시니어 엠플로이먼트 카운셀러라고 해서 회사 내에 노인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직종이 많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상 넘어가기로 하고요.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자료 중에 혹시 있으면 보시고요. 그래서 권리 옹호하는 운동가들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이나 스님들 중에서도 이쪽 미국에 스님이 적습니다만 이쪽 노인사목, 노인들에 관련된 그런 어떤 목회 활동을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이제 노년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고령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본인이 본연의 업무를 하기에 굉장히 불편한 세대가 벌써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니어 비즈니스는 정말 석세스풀 비즈니스밖에 없다. 첫째로 글로벌 비즈니스고요. 한국 노인만 지금 늙어가는 게 아니고 전 세계 노인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크리에이티브 비즈니스입니다. 계속 작년에 최고의 시설이, 최고의 제품이, 용품이 올해는 더 이상 최고의 용품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볼빙, 진화하는 그런 비즈니스라는 거. 말씀드린 것처럼 나 하나의 전공이나 그거 갖고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 다 전공, 다 학제에서 같이 모여가 전문가들이 모여서 고민을 해야만 비로소 뭔가 나오는 그런 비즈니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가슴이 따뜻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많이 쓰는 표현 중에 덕승자라고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은 많습니다, 세상에. 근데 덕이 머리를, 재간을 이기는 그런 어떤 휴먼 비즈니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짧게 몇 개월, 1년으로 보시면 결코 성공할 수 없는 돈만 버리는 그런 어떤 비즈니스라고 봐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할 수밖에 없는 비즈니스다. 그래서 석세스풀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우리 몸 안에 체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노인에 대한 거는. 비록 우리가 지금 연령 세대 차가 있더라도. 그리고 어떤 프리미엄이라고 제가 여기 풀어놓지 않았습니다. 프리와 95%의 무료 범용 서비스와 5%의 프리미엄이 합쳐진. 그래서 그 5%는 그야말로 개인화되고 맞춤형이고 유료화시켜서 돈을 벌어서 이 시니어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가 계속 브레이크 이븐 해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그 구조로 가는 프리미엄의 성격을 가지지 않으면 이 시니어 비즈니스는 굉장히 어떤 복지와 어떤 사업이라는 그런 어떤 그 두 개의 축 안에서 갈등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제안을 해봤고요. 민이라 그러면 기업과 개인이 다 민이고요. 관과 학이 합쳐서 뭔가를 풀어나가야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관이 지금 앞서고 있는 어떤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 슬라이드는 우리가 앞에서 이제 다양하게 시니어에 대한 정의를 했는데 50 플러스라는 건 정말 다양하고 창조적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어떤 제품이 서비스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고민하고 소비자도 모릅니다. 소비자가 자기가 써봐야지 알죠. 봤어야 알지. 근데 고민을 많이 한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거를 먼저 생각하고 먼저 시행착오를 겪어서 만들어 놨을 때 그게 괜찮으면 아까 닌텐도의 위 게임처럼 대박을 터뜨리는 그런 어떤 시니어 상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FMI 연구소에서는 이런 관점에서 시니어에 대한 사람에 대한 라이프 연구를 좀 하고 거기에서 아까 제3연령기라든지 아니면 금융노년학이라든지 그 외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프로그램을 교육이나 계몽을 통해 가지고 트레이닝도 좀 하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오늘 많이 말씀드렸던 시니어 비즈니스 우리가 다 하겠다는 게 아니라 시니어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플랫폼을 큰 항공모함이 배 위에 떠 있으면 여러 조그만 배나 보트나 아니면 비행기가 뜨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것처럼 그걸 할 수 있는 하나의 기본적인 장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시니어 비즈니스가 뭔가 멋있게 좀 어렵지만 천천히지만 그렇게 순항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본 틀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